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 차분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친박은 책임이란 등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덤탱이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입하는 시간이 지나면 곧 소멸된다는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사를 볼 때 과연 시간이 지나면 개입파가 소멸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입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도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개입파는 다른 나라의 개입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야 관계 못지않은 무한 투쟁을 벌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책임론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연기 어땠어요? 옥시 르키 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한 뒤에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변호인에게 한 얘기라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신 전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남은 여생 참회하고 봉사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발 뻗고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내 얘기 어땠어가 내 연기 어땠어로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물론 이 얘기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얘기가 어땠냐는 말 자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이어서 그 진정성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3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총리 교사 3,6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52.6%였고요. 제자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선생님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학 심습 면접을 볼 때, 특히 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전형의 면접을 볼 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으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선생님이라고 답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선생님들은 아직도 우리 학생들의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장들한테 신속하고 냉정하게 기업 신용평가, 위험평가를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대기업에 대한 살생부를 의미하는 건가요? 특히 당국이 이제 냉정한 평가를 강조한 만큼, 예. 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이 지난해보다 더 최소한 12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지난달 18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제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그리고 함영주 KB 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특별히 기업 여신이 많은 3곳 은행장들만 따로 불러서 구조조정 현안을 논의했거든요. 예. 진 원장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 채무계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조선, 해운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평가해달라. 빨리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빚이 많은 이제 주채무계열은 지난해 41곳에서 올해는 39개로 2곳이 줄었는데 예.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신용평가를 완료한 후에 이달 안에 곧바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간 조선이나 해운업종 중심으로 약정을 맺을 대상이 대기업이 최소 12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본 확충, 자산 매각, 사업 구조 개편, 자구계획 이행해야 되죠. 바로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살생부 아니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기업 집단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본 총액 대비 전체 부채 총액 비율이 높은 기업 대우조선해양, 현대, 한진, 예.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예. 현재 지난달 말 가계 대출이 74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 3천억이 증가했어요. 예. 이건 지난해 4월 증가의 8조 5천억보다는 3조간에 떨어진 거지만 2010년에서 14년 4월 평균치인 2조 2천억에 비해서는 2.4배 정도 많은 수치거든요. 예. 역대 두 번째 높은 증가폭이라고 하고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동안 4조 6천억 원 증가한 491조 4천억 원.
이 역시 그 평균치 1조 8천억 원에 2.6배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 값이 높으니까 예. 집단 대출 등 증가세를 꺾이지 않고 보험 이사처 돈 필요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예. 그 주택담보대출 요거를 빼놓고 마이너스 통장된 대출 기타 것도 한 달 동안 7천억 원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예. 은행 중에서 이제 기업대출 증가액은 6조 7천억 원, 전월 증가액은 7천억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감소세 보였던 대기업 대출도 지난해 2조 원 늘어서 증가세로 전환됐고요. 또 1분기 말 대기업의 일시상환분 등 재취급이 된 영향,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4조 7천억 원 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 움직이는 것 자체만 봐서는요. 예. 조금 경기 지표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계부채 증가액은 이건 진짜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정적 이미지를 떠오르는 주민들이 아직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서울시 시민청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SH공사가 서울시 10,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5.1%, 대다수가 임시주택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54.6%, 그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 왜냐하면은 이 부정적이 떠올린 응답자 20.3%,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 40%. 그러니까 특히 여기 그 자녀가 있는 여성들하고 고소득층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예. 일단 전문가들은 그 임대주택 필요성 공감한 사람이 95%나 되는데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SH공사의 같이 공급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뭐 교육, 의료, 여가,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은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근본적인 주택 정책의 문제지 SH공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지 임대주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종합적인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95% 필요성 공감하는 사람은 95%인데 네. 또 인식이 좀 그렇다. 이게 좀 상반된 건데. 예. 하지만 그 외국은 다 임대주택인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정책 자체의 문제다. 맞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그 외국 감독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북한이 이 노르웨이 출신인 독일 국적자인 예른 안데르센을 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노르웨이 공영방송 이 NRK가 어제 이 안데르센 감독이 북한하고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예. 예른 안데르센 감독은 이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출신인데 현재 북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에서 예른 안데르센 감독이 90년에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예. 그 이후로는 주로 이 독일하고 그리스에서 감독으로 활약했는데 지난해 오스트리아 3부 리그에서 SV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를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를 했거든요. 예. 때문에 2022년 이 카타르 월드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이 북한판 히딩크 신화가 탄생할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여지죠. 예, 그렇군요. 안데르센은 사실 그 옛날에 유명한 동화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이 노르웨이 출신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이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 중에서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NC가 한화를 이기고 2위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 선두 두산을 한 경기 반 차로 추격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이 선두 두산이 패했고요. 이 반면에 2위 NC가 이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NC가 두산을 한 경기 반 차로 추격을 했거든요. 예. 이 개막 후 현재까지는 프로야구가 이 두산 천하입니다. 그런데 이 7위까지 밀렸던 NC가 5월 들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2위까지 올라서면서 이 두산을 한 경기 반차로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산과 NC의 선두 다툼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두산엔 리퍼트가 있다면은 NC에는 이 해커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이 해커 선수가 어제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6승을 올렸거든요. 리퍼트하고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예. 이 해커와 리퍼트의 다승 경쟁이 이 두산과 NC의 선두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 NC가 공격에서 안타 12개 몰아치면서 어제 한화를 12대1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한화가 어제 좀 마운드 운영이 파격적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자충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변칙적인 작전도 있고요. 예. 이보다 더한 파격적인 작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예. 어제 한화의 마운드 운영은 조금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야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 불펜으로 나섰던 장민재 선수를 갑작스레 이제 선발로 내세웠고요. 예. 장민재 선수가 이 4이닝 2실점하면서 잘 던졌습니다. 예. 1회에 한 점 내주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2회부터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다가 5회에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자마자 한화가 장민재 선수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한화 코칭 스태프서부터가 자기 투수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정진 선수에 이어서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 마에스트리 선수를 갑작스레 또 불펜으로 등판시킨 거죠. 예. 이 마에스트리 김용주, 정대원 선수가 9점이나 실점해서 경기를 내주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급하니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서 투수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가져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지 궁금해지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롯데가 넥센 8대1로 이겼습니다. 삼성은 LG를 7대5, 기아가 KT를 10대6으로 따돌렸습니다.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어제 강정우 선수가 홈런 1개 추가했죠? 예, 강정호 선수 홈런 치느라 바쁩니다. 지난 7일 복귀했는데 5경기 15타수 만에 홈런 3개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신시내티전에서 7회에 솔로 홈런 포함해서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결승 득점까지 올리면서 이 피츠버그의 5대4 승리를 이끌었고요. 5경기에서 홈런 3개,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신임위원장 어제 정식으로 선출이 된 모양이죠? 예.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총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예. 이 김진선, 조양모 전 위원장에 이어서 3번째 위원장이고요. 예. 어제 이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 느낌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일 처리를 해나가는 비교적 합리적인 성격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체육계나 언론계에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다. 많은 부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예. 이전의 위원장들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과 동떨어진 이런 감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조직위의 방침을 그대로 승계하겠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에 신경 쓰겠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겠다. 이런 나름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예.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꽤 많은 미세먼지가 석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체할 에너지원이 절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형 연료입니다. 고형 연료는 버려진 나무, 종이, 비닐 등 잘 타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 연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세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환경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전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예, 8시 31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교통량 늘고 있는데요. 통일로 구파발 방면 동명역 교차로에서 연신내 앞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양평교부터 오목교, 다시 안양교 지나 금천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성산 쪽으로도 광명대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는 속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 이전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시 여의도권 일대 반대 김포 쪽으로도 올림픽대교 부근 다시 잠실대교 지나 한강대교 사이로 속도가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부가선도로 도심 쪽으로 아직은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부천부터 신월까지 3km 구간 아직은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윤의 출발지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27일이죠.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는 아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피해자 행사를 하는 건 아닌지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죠.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일보 홍영입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 이제 이번 달 27일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 언론들 이 뉴스를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예. 이게 이제 워싱턴 발로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방일인데. 예. 뉴스가 되니까 보도를 하는 거죠. 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예. 보도를 하는 거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요. 심지어 이제 직접 그 신문 방송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면서 핵 폐기를 주장하는 건 너무 그 관념적이고 자기 모순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같이 내보낼 정도로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예. 그런데 언론은 톱으로 다루지만 그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이요. 일반 국민들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폭지였던 히로시마 나가사키하고 예. 여타 지역하고의 온도 차이도 있고, 예. 정치권은 이제 요즘은 오늘날 정치라는 게 다 여론 무시 못하니까 예.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예. 정치권은 더 신중하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일반 여론이든 정치권이든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원폭 사용이 반문명적이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연히 사죄를 요구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게 이 문제 저는 본질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 예. 이번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간인 피해자들도 만나나요, 직접?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요. 예, 생존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식 발표된 것도 없는 걸로 압니다. 거꾸로, 수학여행 같은 게 거기 예정됐던 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거든요. 왜요? 정상 외교니까 여러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피폭지, 이 전시관 같은 거를 가서 보게 됐던 여행들, 수학여행 같은 게 오히려 변경 취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만나면 제가 보기에는 당초의 정치적 의도가 미디어 관리 잘못하면 복잡하고 난처해지니까 예. 저라면은 그런 돌발 변수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이제 정상 외교가 고도의 연출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만나면은 사죄 운운하는 걸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사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괜히 여기 갔다가 일본만 피해고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그 피해자라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무지에서 오거나 의도적으로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본에서 루즈벨트의 함정에 빠져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냐 하는 소리부터 미국이 민간인 지역을 폭격한 게 야만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이건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전장이나 점령지에서 그 민간인들을 학살했거나 한쪽이 그게 이제 결국은 원폭을 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정상적으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반성이나 사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 이거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좀 착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연구를 해보면요. 예. 소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사람들이 3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그 피해국에서는 그거에 10배 넘는 숫자의 그런 피해가 나왔겠죠. 그런데 예. 그 일본 사람이 죽었다는 310만 명의 희생자도 그 교정국인 적국에 의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일본 당시 군국주의가 스스로 일본 국민을 죽인 거거든요. 네. 어리석게. 그러니까 그 만세 부르면서 돌격을 시킨다든지 사실 그 동남아에서 전사자보다 아사자나 병사자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 운운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베 수상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범죄에 대한 동경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게 승전국에는 일방적인 거라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를 보였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역사 수정주의다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미국 의회에 가서 사죄하고 또 2차 대전에 참여를 표명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동맹을 하겠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그게를 물을 돌리는 그런 걸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그 무식한 소위 우익들도 있지만 일본의 양식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본 내에서 저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같이 논쟁을 하면 그 논쟁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히로시마를 떠나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미일 동맹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냐 하는 그 태평양 지역에서 절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양국 동맹이 미래지향적인 동맹이 되는 걸 서로 아주 강하게 연출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방문이니까 아마 양국 정부가 그런데 하필 이제 히로시마 방문은 아마 케리 국무장관하고 그 케네디 전 대통령 딸인 캐롤라인 주일 대사가 억지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근데요, 이게 아베 정권이 국내적으로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특별히 플러스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반대로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한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게 오히려 헌법 개정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일본 외교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26일 날 G7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 전에 며칠 전에 아베 수상은 G8개국에서 쫓아낸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G7만 주로 보는데
일본은 또 러시아는 또 어떻게 동시에 별도로 다루고 있는지 예. 거기서는 이제 중국하고 문제에서는 미국하고 뭐 서로 아주 동맹을 강화해야 될 입장인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은 또 다른 좀 이게 미국에 대한 그 러시아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트럼프 뭐 정권이 혹시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저희가 G7만 볼 게 아니라 아베 정권은 이거를 넘어서 또 다른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저희가 동시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월에 참의원 선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국내 그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특히 얼마 전에 발생한 그 구마모토 대지진 예. 이 수습도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난 부담이 돼서 야당도 이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그 부응 대책에서는 초당적으로 아베 수상한테 협력하겠다 할 정도로 아베 정권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히로시마 이 문제보다는 그쪽이 더 클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선거에 영향을 예.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벌써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칸느 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죠. 우리 시간으로. 예, 그죠? 예. 근데 올해 칸느 영화제, 모처럼 우리나라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4년 만입니다. 칸느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게요. 예. 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지금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있습니다. 임상순 감독의 돈의 맛이라는 작품이 2012년에 칸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뒤로 4년 동안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박찬욱 감독이 신작을 내면서 네, 아가씨로 칸느 영화제 진출해 있는데 그 대배우라는 영화에서 깐느박 감독이 나오는 그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경영 씨가 패러디하고 있죠. 깐느박. 예, 예. 박찬욱 감독은 유난히 또 칸느 영화제하고 인연이 많죠. 예. 지난 2004년에 올드보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예. 2009년에 박쥐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상을 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의 그 경쟁부문 진출해서 모두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칸느 영화제는 자신들이 상을 준 감독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경향을 가져요. 예. 그래서 계속 부르거든요. 또 신작을 내면 다시 부르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한데 이번에 아주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와 경쟁하는 다른 작품들의 면모도 아주 굉장히 기라성 같습니다. 영국의 켄 로치 감독, 사회파 감독으로 유명한 켄 로치 감독도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은 분인데요. 예. 이분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작품을 여기 내놨고요. 그다음에 벨기에의 장피에르 루익 다르덴 형제 감독의 신작, 이분들도 또 칸느 영화제가 사랑하는 형제 감독입니다. 예. 언노운 거리라고 하는 작품. 그다음에 짐 자무시, 미국의 작가주의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그리고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스페인 감독. 그다음에 캐나다의 신성인 자비에 돌란, 지금 한참 세계 영화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폴 버호벤, 예전에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이죠. 예. 폴 버호벤의 신작 등 총 18편이 황금 종려상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영화는 아가씨 말고도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죠.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작품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 있고요. 예. 또 연상호 감독, 원래는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이번에 실사 영화를 만들었어요. 부산행이라는 작품이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는 부문에 초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예 감독들 가운데 박영주 감독의 1kg이 신예 파운데이션이라는 학생 단편 경쟁 부문에
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곡성이라는 영화 말씀하셨죠? 예, 이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곡성. 네.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제치고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네? 저도 상당히 의외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놀랐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흥행가도를 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난 수요일에 전야 개봉을 했어요. 예. 근데 7시간 만에 17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만 30만 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누적 관객 수가 지금까지 48만 명 정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거의 3배 이상 제치면서 그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이번 주에 박스오피스 1위는 뛰어난 당상이고 아마도 흥행적으로도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약간 공포 영화거든요. 예. 약간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 우리 강정현 작가가 네네. 그걸 보고 왔는데 네. 너무 무섭고 그게 너무 재밌고 막 그래서 저보고 보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운데 재밌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매우면서 맛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개봉관도 많은 것 같아요. 이 곡성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곡성의 감독이 나홍진 감독인데요. 예. 이전에 황해라는 작품을 황해요. 예. 그게 크리스마스 때 개봉했다가 완전히 흥행 참패했거든요. 황해라는 그래요? 작품이. 예. 원래 나홍진 감독 저 중국 동포가 그 살인하러 온 그 하정우 씨가 맞아요. 제중국 동포로 나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청부살인을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라 연말에 보기에는 좀 그랬죠. 그래서 그 흥행에서 뭐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홍진 감독이 연출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요. 뭐 추격자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또 그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그 나홍진 감독의 잠재적인 어떤 연출력, 저는 여기다가 천재적이란 말까지도 좀 얹고 싶은데요. 그런 천재적인 연출력이 이번 영화 곡성에서 유감없이 발휘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곡성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영화의 무대는 이제 전라남도의 한 마을입니다. 실제 곡성이란 지명이 있죠. 네.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곡소리 나는 곡자에다가 소리성자던데. 한자로는 그 곡소리라는. 예. 그러니까 곡소리 나는 곳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가족 살인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일가족이 전부 다 죽는. 근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해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 곽도원 씨인데요. 곽도원 씨가 이 동네 파출소 지구대 이제 경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건 현장을 둘러보니까 야생 버섯이 하나 있어서 저 버섯을 먹으면 약간 좀 뭐 정신착란 상태가 되는 그런 버섯이래요. 그래서 저 버섯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마을에 뭔가 행적이 수상한 일본 남자, 중년의 일본 남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 쿠니무라 준이라고 하는 일본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자기 딸도 귀신 들림 현상이 걸려요. 이 주인공인 종구라는 경찰의 딸도 귀신 들림 현상에 걸려서 막 허겁지겁 막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엄청난 그 탐식을 한다든가 이상한 말을 막 내뱉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식구들이 용환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용환 무당이 바로 황정민 씨입니다. 또 황정민 씨가 와서 저 일본인이 귀신이다. 그래서 살구술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후에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박수무당으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연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곽도원 씨가 그동안은 여러 영화에서 뭐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약간 좀 악랄한 조연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곽도원 씨가 자기의 그 영화 인생에서는 생애 첫 번째 주연작으로 이 영화 곡성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대로 황정민 씨가 조연이에요. 그 영화의 중반부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색적이죠. 예. 원래 우리나라 배우들은 한번 그렇죠. 주연하면 영원한 주연이거든요. 그래서 조연 예. 그 캐스팅 제안이 들어오면 잘 응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죠. 그런 조연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예. 한번 뜨면은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건 황정민 씨가 조연을 흔쾌히 맡았다는 건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애정 그리고 어떤 배역이라도 그 비중과는 상관없이 매력적인 배역이라면 자기가 충분히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연기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굉장히 저는 황정민 씨가 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한 곡 음악 한 곡 듣고 헤어지죠. 어떤 음악 들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르헨티나 영화가 있습니다. 클랜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클랜이요? 예. 그 영화에서 흘렀던 더 킹스의 Sunny Afternoon입니다. Sunny Afternoon. 자, Sunny Afternoon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강의 평론가하고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